자, 안녕하세요. 일단원 사장,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사절, 다양한 문화의 분야의 대중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 경제사회, 문화사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학습 내용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입니다. 자, 옆에다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농민과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계급투쟁의 성격을 좀 띄었는데 이 계급투쟁, 결국 생존을 위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독립운동의 성격도 띄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확산. 이 사회주의 확산이라는 것은 결국 계급 의식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농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거기에 반대해서 어떤 지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식민지 체제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저항했던 부분이 소작료를 좀 낮춰달라. 그 당시 이제 소작료가 높은 경우는 80%가 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를 생산한다, 소작농이. 그러면 80가마니를 지주가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작료를 낮춰달라는 소작쟁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923년에서부터 24년 무려 2년 연속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암태도라고 하는 그 전라도의 섬이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소작농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소작쟁이를 일으켰습니다. 지주에 대해서 이제 소작료를 낮춰달라는 그러한 저항을 했던 거죠.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결국은 이런 소작료를 낮추는데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무려 2년간이나 저항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동자 농민들의 총동맹이 24년에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관계라든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27년에 가서는 농민들만 따로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분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노동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도 역시 여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계급의식, 민족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자, 노동자들에게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저임금,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이라든가 노동 조건,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임금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주장을 하면서 노동 운동을 벌였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노동 운동이 1929년 우리나라 두 번째로 개항되었던 지역이죠. 부산, 다음 원산, 그 다음 인천 아닙니까? 그 원산이 개항지다 보니까 거기에 일제부터 공장지대가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지역에,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 한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자 이 원산 지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1929년인데요. 이를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산 총파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그 당시 전 세계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그러한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운동의 단체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노농총동맹이 역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좀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조선 노동자 총동맹 혹은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분화 발전하게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침략 전쟁 시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더욱더 삼엄해지면서 이제 모두 다 이런 노동자 단체, 농민 단체들을 불법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운동은 격화되고 사회주의적 색채들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독립운동, 항일투쟁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년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요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운동이죠. 청년은 근대화의 주체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 청년 총동맹. 여러분들 뭐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 이름에 청년이 들어갔고요. 자, 이런 단체들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 식민교육 비판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더라. 자, 그리고 이 소년운동이 있는데 밑에 어린이 운동이라고 좀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라는 말은 존칭이에요. 존경의 의미를 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럼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셨던 분은 누구냐? 바로 그 당시 동학교도, 즉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신, 천도교가 동학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동학 신자였던 방정환 선생님, 다들 알고 계시죠?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인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왜 어떠한 사상을 근거로 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고, 어린이라는 용어도 왜 처음 썼느냐? 바로 이 동학의 핵심 교리 가운데 모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동학 사상입니다. 인간 존중 사상이죠. 자, 여기에서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특정한 날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기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한때 또 일제 강압으로 또 폐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는 계속 기념이 되고 있죠.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잡지도 또 어린이니까 여러분들 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형평운동입니다. 별표 치시고. 자, 이 형평운동은 신분제는 이미 폐지가 됐죠. 자, 메모해 볼게요. 1894년 법적으로 폐지된 거는 갑오개혁 때입니다.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 지난번 1학기 때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몇 차였어요?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됩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차별은 존재했겠죠. 특히 이 백정들은 조선시대 때 천민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좀 없애자. 자, 이 형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자, 그 양팔 저울이라는 것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양쪽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수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사회도 모두 다 평등하고 수평을 이루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비유해서 백정들이 쓰던 그 무게를 다는 돼지고기, 뭐 소고기 그런 고기의 무게를 다는 그 형평처럼 사회가 평등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백정들이 그 당시 일으켰던 형평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 운동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지역도 좀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주체가 백정들이었다. 그리고 시작했던 단체는 조선형평사다. 여기에도 이제 형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평운동은 뭐라고요?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운동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여성들도 역시 조선시대 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좀 낮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근대의식이 확대되고 사회적 주체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지위는 낮았다. 자, 이때 근대 교육을 받았던 신여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된다? 해방되어야 된다. 차별도 철폐되어야 된다. 전통적 관습 거부한다. 여성도 계몽되어야 된다. 여성의 노동 조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 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활동했던, 자, 자매단체니까 당연히 신간회가 만들어졌던 연도 기억하셔야죠. 1927년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신간회 결성 직후에 여성운동 진영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당시 여성들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인데 신간의 자매단체니까 여성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우회에서 근우회라는 단체 이름 뜻을 보시면 근면한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 같은 경우는 올바른 친구들의 모임. 요거랑 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근우회, 정우회. 자, 근우회는 여성 단체고요. 정우회는 사회주의 단체였다. 자, 이 근우회는 뭐 여성 교육이라든가 뭐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모두 폐지하고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이런 것도 철폐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계몽 활동들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계 민족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이제 6개의 종교가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로 단골 출제가 됩니다.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개념들도 좀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종교입니다. 이거 민족종교인데 나철 오기호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우리 과거에 나철은 어떤 분이셨죠? 오족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을사오족을 처단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 처단을 못하고 만주로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민족 종교로 만들었던 종교가 대종교예요. 근데 이 대종교는 누구를 모시는 종교냐? 바로 우리 우리나라의 시조인 당군을 모시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동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학은 따로 모시는 신이 있어요. 한올림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조인 당군을 모시는 종교다. 대종교와 천도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하고요.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민족 종교니까. 그리고 중강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빛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일으키는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이 단체가 훗날 이거 꼭 메모해 주시겠네요. 중강단이 훗날 군사조직인 북로군정서가 된다. 자, 북로군정서의 장군 김재진 장군이죠. 그리고 청산리 대첩 꼭 기억하셔야죠.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원래 동학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3대 교주가 손병희입니다. 3.1운동의 가장 리더격이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3대 교주인데 이분이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길을 여는 종교 천도교. 천주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주교와 천도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학이잖아요. 천주교는 원래 이름이 서학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메모 한번 해볼게요. 서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천도교 아까 일제시대 때 발간되었던 잡지 중에 개벽 이런 잡지 있었죠. 그리고 신여성. 자, 여러분들 동학은 가장 큰 특징이 인간 평등입니다. 아까 어린이 운동도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운동도 평등을 지향하는 운동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는 신여성 이런 잡지들을 발행했던 단체가 종교단체가 천도교. 자, 불교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자 승려죠. 한영훈 선생님. 자,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령이 사찰령인데 이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의 불교를 개혁하자. 개혁을 우리가 유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조선불교 유신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입니다. 요거 이름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앞에 원자가 들어갑니다. 자, 박중빈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이 원불교를 만드시게 되는데 허례 허식을 폐지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새롭게 개선하자 그래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불교랑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기억을 하실 부분이 원래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의 반기를 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런데 좀 흔히들 또 기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개신교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뭐 한국사와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해져서 기독교라고 많이 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어떤 민족운동을 하느냐 주로 학교들을 많이 건립을 해요. 그리고 병원도 많이 건립합니다. 대표적인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이제 학교 중에서는 뭐 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 이런 학교들이 모두 다 기독교, 개신교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는 특히 이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상숭배 금지거든요. 자, 그런데 천황에게 일본 일왕에게 이제 가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그 종교단체가 바로 개신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선 서학이라고도 불리고 근대 시기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던 종교이기도 해요. 이 단체는 보육원과 양로원을 설립을 해서 특히 이제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이 약자들, 노인과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설립하고, 의민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그러한 단체이기도 해요. 이 단체도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자료 중에 여러분들 이게 백정들의 형평운동인데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성, 중성, 종성, 형이죠. 초성, 중성, 종성, 평이죠. 그래서 이것이 형평운동이다. 이 포스터도 역시 이미지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대중운동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